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교시의 안전교육 잘 들으셨죠?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티즌으로서 지켜야 될 예절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제 배웠던 내용 복습하는 걸로 이제 2교시를 진행을 할 건데 그 7가지 재료를 제가 왜 다시 복습을 해드리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수행평가를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잘 숙지하셔야 돼서 다시 한번 반복 설명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빵 원 부재료 원 부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거에 대한 재료 7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한 개씩 할게요. 첫 번째 밀가루, 네, 두 번째 물, 번호를 적을게요. 1 밀가루, 2 물, 세 번째가 소금, 네 번째가 이스트,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설탕, 여섯 번째가 유지는 지방을 말하죠. 일곱 번째가 달걀. 네, 이렇게 7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 필기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키워드만 적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자, 첫 번째 밀가루. 밀가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였죠? 그 단백질 이름? 예, 글리아딘이랑 글루테닌이었죠. 그게 두 개가 합쳐져서 글루텐이 된다.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됐어요. 자, 글리아딘, 글루테닌, 그리고 글루텐. 자, 밀가루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3가지 종류로 글루텐 함량에 따라서 나눴었습니다. 강력분이 13%, 안 적을게요. 그리고 중력분이 한 10에서 11%, 그리고 박력분이 한 7% 정도였는데, 자, 근데 처음부터 글루텐, 가까이 있으니까 부담스럽네요. 단백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셔도 돼요. 혹시라도. 네. 글루텐 단백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글리아딘이라는 점성을 가진 단백질과 글루텐이라는 탄성을 가진 단백질이 물과 결합해서 힘을 받으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로 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밀가루에는 글리아딘이랑 글루테닌 2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에 이런 단백질이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거 알아두시고 되고요. 밀가루에 글루텐이 어떤 역할을 했었죠? 예, 제품에 그 반죽에 있어서 골격, 예, 골격을 형성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가스 포집. 예, 이스트가 발효하면서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역할을 글루텐이 했습니다. 이런 키워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 자, 물은 여러분이 그때 설명 안 드렸는데 무조건적으로 무색, 무미, 무취여야 합니다. 예, 물에는 어떠한 냄새는 나면 안 되고, 어떠한 색도 있으면 안 되고, 투명해야 되고요. 무미, 그냥 물 마셔야 돼요. 이게 맛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아무 맛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무취, 냄새도 안 나야 되고, 그거를 전제 조건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반죽에 가장 적합한 물은, 예, 설명드렸습니다. 아경수라고 해서 그거 안에 있는 미네랄의 성분이 130에서 180 ppm 정도 있는 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보다 경도가 높은 물은 경수라고 했었고요. 그거보다 경도가 낮은 물은 연수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반죽에 필요한 물은, 적합한 물은 아경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금. 자,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 모두 아시는 첫 번째는 짠맛 부여. 소금은 짠맛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을 넣음으로써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소금을 넣으면 반죽이 단단해져요. 글루텐을 강화시킨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글루텐을 단단하게 만드는 글루텐 강화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소금을 계량하지 않은 상태에서 빵을 치시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 주먹만해야 되는 빵이 주먹만해야 될 빵이 한 탁구공 정도 아니면은 뭐 테니스공 정도로 작게 나옵니다. 소금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스트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되게 웃긴데. 그리고 정말 못 먹을 정도의 빵이 나옵니다. 예. 누군가가 소금을 안 넣으시고 빵을 만드시면 잘게 잘라서 모두 맛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맛있다고 이걸 느끼시면 다 전부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맛이 없어요. 소금이 안 들어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자, 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소금은 두 가지. 자, 그리고 이스트. 자, 이스트의 가장 큰 역할은 네, 당을 만나서, 그것도 그냥 당이 아닙니다. 환원당입니다. 환원당. 환원당을 만나서 발효해서 네 가지 부산물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이산화탄소, 알코올, 물, 그리고 열. 여기서 필요한 건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이스트는 발효를 통해 이산화탄소 만듭니다. 이산화탄소, 발생. 요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사용한 이스트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생이스트,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 두 가지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수업에서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 이유는 보관하기가 쉽고 사용법도 솔직히 간단해요. 그리고 사용량도 생이스트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를 사용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재료는 설탕. 설탕은 여러분 첫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단맛 부여. 다시 아니죠? 단맛 부여, 단맛 부여. 자, 두 번째는 소금이랑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예, 설탕은 글루텐을 연화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탕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단맛도 나지만 빵 자체가 부드러워져요. 글루텐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번에 설명 잘못 드렸었어요. 메일라드 반응이 아니고 캐러멜 반응이 이렇게 해서 껍질색을 갈색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빵이 하얀색 빵이 있고 갈색 빵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맛있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빵은 갈색 빛깔에 있는 빵이 훨씬 맛있어요. 네, 그렇게 만드는 반응들이 캐러멜 반응과 메일라드 반응인데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탕의 세 번째 특성, 예, 캐러멜 반응. 예. 이거는 껍질색을 증가합니다. 껍질색 증가. 자, 참고로 여러분 지금 제가 사무실에서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도 개의치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유지인데 저번에 제가 팻하고 오일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빨먹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실온,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 온도에 있어서 실온을 보통 20도 정도를 실온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네, 이 온도에서 액체 상태인 아이들을 오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액체 상태의 유지를 오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고체 상태의 유지를 fa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어로 바꾸시면 고체 상태의 유지는 지방, fat이고요. 액체 상태의 유지는 오일, 기름입니다. 지방과 기름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건 예, 지방입니다. 기름이 아니에요. 뭐 뱃속에 기름 꼈다고 하시는데 기름은 안 껴요. 지방이 끼는 거지. 예, 예,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유지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유지가 미끌미끌하죠? 그래서 윤활 작용을 한다. 윤활 작용. 자, 윤활 작용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 글루텐을 잡는 빵을 만들고 나서 글루텐을 꼭 잡아서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 유지가 많이 들어간 반죽이랑 적게 들어간 반죽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예, 유지가 적게 들어간 반죽은 여러분 글루텐 확인할 때 늘어나다가 금방 툭 하고 끊어집니다. 예, 그 글루텐 막이 이렇게 얇고 넓게 늘어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 유지가 많이 들어간 반죽, 대표적인 브리오슈라는 반죽이 있는데 그 반죽 여러분 나중에 펴보시면 정말 풍선껌처럼 잘 늘어납니다. 예, 유지가 윤활 작용을 해서 글루텐 막이 넓게 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풍미물.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 중국집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소금과 기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지를 넣으시면 풍미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중에서 튀긴 음식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튀긴 음식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데 예, 그 이유는 튀기는 것 자체가 풍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좋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섭취하는 걸 상당히 즐깁니다. 몸에서 되게 좋아요. 즐거워하는 거죠. 몸에서. 많이 먹는다고 몸에 좋진 않지만 먹는 거 자체가 혀에서, 뇌에서 아 이건 칼로리가 높은 거야. 너한테 좋은 거야. 먹어. 이렇게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는 윤활작용과 풍미작용을 한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달걀. 자, 달걀은 여러분이 죄송해요. 지금 제가 이 대본을 보면서 하는 거라서 달걀은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끓는 물에 집어넣으시면 이게 딱 굳어버리죠. 예, 그렇게 열 응고성이 있는데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열시 응고. 예, 가열시 빵 안에 섞여 있어서 이렇게 응고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예, 그 첫 번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달걀에는 것 자체의 수분량이 여러분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안에 몸에 있는 수분량이 약 70%.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70%. 거의 대부분 살아있는 포유류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생물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분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걀을 넣는 것 자체가 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빵 반죽에 수분을 부여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걀 자체가 영양학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 몸속에서 솔직히 가장 신체를 유지하는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인데요. 예, 그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달걀이죠. 그래서 달걀을 많이 넣은 빵일수록 영양가가 높은 거죠. 영양가가 높다는 게 칼로리가 높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영양소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양가를 높인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 이쪽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볼 수 있게 아예 정리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거를 달달달 외우시고 달달달 쓰시면 그게 서술형 평가가 됩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혹시라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르다 하시면 꼭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뭔가를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수업할 수도 있어요. 네,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피드백을 해주셔야지 저도 수업이 더 발전되니까 꼭 피드백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